안녕하세요. 바리스타 허태욱입니다. 네, 오늘은 챕터 4, 커피의 수확 및 가공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건데요. 커피의 수확 및 가공 챕터는 이제 좀 내용이 길기 때문에 두 번이나 세 번으로 나뉘어서 한번 수업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커피의 수확. 커피 체리는 씨앗을 심은 후 3년, 늦어도 5년째에는 열매를 맺기 시작해 수확할 수 있는데 통상 6년에서 15년 정도의 가장 많은 수확량을 보입니다. 커피의 수확은 북방부 적도 이북 지역의 경우 9월에서 3월에 이루어지며 남반구 적도 이남 지역에서는 4월에서 8월 또는 9월까지 이루어집니다. 이 시기에 이른 아침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 주로 수확되고 있습니다. 저희 지난 시간에 커피 체리에 대해서 잠깐 배워봤었는데요. 커피 체리는 처음에는 녹색이었다가 익으면서 빨갛거나 노랗게 커피 체리가 익는 게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사람에 의한 수확, 커피 체리를 이제 사람이 따는 거죠. 네, 커피 체리를 수확하는 방법은 크게 사람 손으로 직접 수확하는 방법과 기계로 수확하는 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람에 의한 수확은 다시 핸드피킹과 스트리핑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핸드피킹은 이렇게 사람이 눈으로 보고 빨갛게 익은 커피 체리만 하나하나 따는 것을 핸드피킹이라고 하고요. 스트리핑이라는 것은 이제 커피나무 열매 이제 훑어버리는 거죠. 훑으면서 커피 체리를 이제 따는 건데 핸드피킹과 스트리핑에 이제 좀 장단점이 있습니다. 한번 장단점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핸드피킹의 이제 방법. 여러 번에 걸쳐 잘 익은 커피 체리만을 골라 수확하는 방법으로 셀렉티브 패킹이라고도 함. 아무래도 내가 눈으로 보고 익은 것들만 하나하나 따기 때문에 잘 익은 커피 체리만을 골라 수확하는 방법이고요. 스트리핑은 나무 밑에 천을 깔고 가지에 달린 커피 체리를 이렇게 한 번에 훑어 수확하는 방법으로 스트립 피킹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럼 핸드피킹의 이제 특징. 여러 번에 걸쳐 선별적으로 수확하므로 인건비 부담이 큼. 아무래도 사람이 많이 필요하겠죠. 그 다음에 특징은 커피 품질이 좋고 균일한 커피 생산이 가능함. 눈으로 익은 것들만 보고 따기 때문에 항상 균일한 커피 생산이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용 지역은 습식 가공 커피 생산국에서 주로 이용. 습식 가공이라는 것은 저희 오늘 챕터에서 배워보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스트리핑의 특징. 일시에 수확함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음. 커피 나무에 손상을 줄 수 있음. 아무래도 이렇게 나무를 한번 훑어버리는 거니까는 커피 나무에 손상을 줄 수가 있겠죠. 그리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음, 미성숙도 등이 포함될 수 있음. 한꺼번에 확 훑어서 커피 체리를 따는 거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안 익은 체리도 섞여 있겠죠. 그래서 이용 지역은 건식 가공 커피 생산국과 대부분의 로부스타 생산국에서 주로 이용. 마찬가지로 건식 가공 커피도 저희 챕터 4에서 다뤄볼 내용이니까는 한번 뒤에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에 의한 수확. 나무 키와 폭에 따라 조절이 가능한 기계를 사용하여 전체 나무를 감싸 열매를 털어 자동적으로 수확하는 방법이다. 브라질에서 처음 개발되어 사용되기 시작했으며 경작지가 평평하고 커피 나무 줄 간격이 넓은 브라질의 대규모 농장 지역이나 노동력이 부족하고 임금은 비싼 지역, 하와이 등에서 주로 시행되는 방법이다. 스트리핑 방법과 마찬가지로 품질이 균일하지 않으나 인건비가 절약되는 장점이 있다. 먼저 사진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기계가 그 커피나무를 이렇게 쓱 지나가면서 열매를 따는 건데 지금 보시면은 경작지가 평평하고 커피나무 줄 간격이 넓은 브라질의 대규모 농장 지역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아무래도
평평하지 않으면은 기계가 참 이동하기가 어렵겠죠. 네. 그리고 나무 줄 간격이 너무 좁아버리면은 거기 사이로 기계가 당연히 못 들어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평하고 나무 줄 간격이 넓은 네, 농장 지역에서 네, 기계로 이제 수확을 많이 합니다. 네, 저희 커피 열매, 커피 체리의 구조. 네, 이 페이지 네, 어디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네, 저희 지난 시간에 한번 배워봤던 내용인데요. 네, 저희 이 부분을 다시 한번 이제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커피 체리는 네, 이렇게 안쪽에 구조가 되어 있고 겉에 외피, 그 다음에 펄프, 과육 부분이죠. 그 다음에 겉껍질, 생두를 감싸고 있는 파치먼트. 네. 그리고 그 파치먼트 안에는 이제 생두가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오늘 가공법에서 이 펄프 부분을 제거를 하냐, 제거를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가공법이 크게 두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저 펄프, 과육 부분, 네. 저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저희 커피 체리 지난 시간에 봤던 것처럼 네, 이렇게 있습니다. 세로로 자른 거, 가로로 자른 거. 자, 커피 체리 안쪽을 가로로 자른 게 조금 더 펄프 부분이 더 눈에 보이니까는 네, 자, 여기 펄프가 있습니다. 펄프, 과육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 펄프 안쪽에 이렇게 파치먼트가 들어있고요. 파치먼트는 생두를 감싸고 있는 이 생두를 감싸고 있는 겉껍질입니다. 겉껍질. 그리고 이제 음피가 있고요. 네. 자, 파치먼트 상태에서 이제 과육 부분이 이제 묻어 있는 겁니다. 끈적끈적한 점액질 상태로 묻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생두는 얇은 은색 막인 실버 스킨, 음피로 감싸여 있고 그 위를 딱딱한 파치먼트가 감싸고 있습니다. 또한 파치먼트 위로는 이제 미끌미끌한 점액질 형태의 팩틴층, 네, 무실라지로 감싸여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커피의 가공법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커피의 가공 방법은 지역의 습도나 일조량, 물, 공급 상황 등에 따라 크게 건식법과 습식법으로 구분이 됩니다. 각각의 가공 방법에 따라 가공 과정의 차이가 있으며 커피의 품질에도 큰 영향을 미치고 커피의 맛과 향도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가공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건식법. 네. 건식법은 커피 체리를 수확한 후에 이제 펄프를 제거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건조시키는 방법을 말합니다. 건식법은 물을 사용하지 않는 친환경적 가공법으로 물이 부족하여 건조하고 햇볕이 좋은 지역에서 주로 이용하는 전통적인 방법이다. 이러한 건식법으로 생산된 커피를 내추럴 커피 또는 언워시드 커피라고 합니다. 네. 왜 내추럴 커피고 왜 언워시드 커피라고 하는지 이제 조금 더 설명을 들어보면은 왜 자연적인 커피고 왜 언워시드이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네. 건식법의 구분. 건식법은 수확한 체리를 별도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건조시키는 자연 건조법과 수확 후 키질이나 채질을 통해 각종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물에 띄워 무거운 체리인 싱커와 가벼운 체리인 플러터를 분리하여 세척한 후 각기 건조시키는 세척 건조법으로 네, 구분되기도 합니다. 건식법의 특성. 건식법에서는 수확한 체리를 수분이 10에서 13% 정도 될 때까지 건조시키는데 통상 체리를 건조하는데 12에서 21일 소요되며 파치먼트 건조에는 7에서 15일 정도가 소요된다. 건조 후에는 이제 과육이 생두에 흡수되어 습식법에 비해 달콤함과 풍부한 바디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과육 부분을 제거를 하지 않고 이제 건조를 하기 때문에 그 펄프 과육 부분이 이제 생두에 흡수가 되겠죠. 그래서
달콤함과 풍부한 바디감을 느끼실 수가 있습니다. 네, 건식법 사용 지역. 건식법을 사용하는 나라는 브라질, 에티오피아, 예멘, 인도네시아 등이 있으며 대부분의 로부스타 정도 이러한 건조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이제 건식법의 이제 과정 순서인데요. 먼저 커피 체리를 이제 수확하죠. 네, 커피 체리를 수확을 한 다음에 이제 키질, 가벼운 이물질을 제거를 하는 거죠. 네, 가벼운 이물질, 그 다음에 체질, 체리보다 작거나 큰 이물질을 제거. 네, 이제 네, 키질과 체질을 통해서 이제 커피 체리 외에 다른 이물질들을 이렇게 제거를 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이용한 분리. 네, 이제 커피 체리가 가벼운 체리는 이제 물에 뜨고 무거운 체리는 이제 가라앉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로 네, 물을 이용해서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를 분리합니다. 네,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는 물에 뜨는 부력이 달라 가벼울수록 물에 뜨게 되고 이 체리들은 주로 이제 자국 내에서 이제 소비를 하고요. 네, 글씨가 좀 안 보이는데, 네, 죄송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건조시키는 거는 제 말 그대로 네, 이렇게 건조를 시키는 거죠. 네, 건조시키는 것도 이제 파티오 건조가 있고 이제 바닥에 건조를 시키는 게 있는데 네, 지금 이렇게 테이블 위나 이런 건조대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건조를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그래서 지금 커피 체리 상태로 이렇게 지금 건조를 시키고 있습니다. 건식법은. 네. 자, 과육을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체리가 발효되지 않도록 잘 이제 뒤집어 주며 건조합니다. 이후 과육과 파치먼트를 동시에 제거합니다. 건조를 하게 되면은 이제 커피 체리 상태가 네, 약간 좀 포도 색깔 같이 이렇게 색깔이 변하게 되고요. 네, 건식 가공 시 이제 단계별 상태 변화인데요. 네, 수확한 체리는 이제 중량이 100kg, 수분 함유율이 이제 65%입니다. 네, 근데 이것을 이제 햇볕에 이제 건조를 시키게 되면은 이제 중량이 줄어들죠. 왜냐하면은 거기 안에 이제 머금고 있는 수분이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그래서 중량 37kg, 수분 함유율 12%. 그리고 이것을 이제 탈곡기에 넣고 파치먼트와 펄프를 이제 분리를 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중량 19, 이제 수분 함유율은 똑같이 12%로 되어 있네요. 네. 그래서 이제 건식법을 보면은 이 커피 체리 이제 생두 자체를 네. 체리 자체를 펄프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그냥 그 상태, 커피 체리 상태로 건조시키는 것을 건식법이라고 합니다. 건식법. 자, 건식법의 장점. 건조 과정에서 과육의 달콤한 성분이 생두에 스며들어 단맛이 좋으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이다. 건식법의 단점. 커피 체리 자체를 건조시키기 때문에 이제 썩거나 곰팡이가 생겨 품질이 균일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이게 왜 친환경적이냐? 네. 커피 체리에서 이제 펄프를 벗겨내고 이제 발효하고 물로 씻는 그 과정이 되게 환경적으로 되게 좀 안 좋다고 해요. 근데 건식법은 그런 과육을 벗겨내거나 네, 물로 씻어내지 않고 네, 그냥 바로 이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네, 친환경적이라는 거. 네. 자, 그러면은 이제 그 반대로 습식법의 세부적 과정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리. 수확한 체리를 물에 띄워 분리하는데 체리 상태에 따른 비중의 차이로 인해 분리가 가능합니다. 아까 건식법과 마찬가지로 커피 체리를 이제 물에 넣어서 이제 물에 뜨는 거하고 물에 가라앉는 거를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펄핑. 체리에서 펄프를 벗겨내는 펄프 과육을 벗겨 제거하는 과정으로 최대한 신속히 작업해야 체리의 품질 하락을 방지할 수 있다. 펄프는 커피 체리 무게의 40% 정도를 이제 차지하며 수분과 당분 함량이 많아 썩기 쉽고 해충이 번식할 가능성도 많아 빨리 제거하는 것이 좋다. 벗겨낸 펄프는 유기질 비료나 가축의 먹이로 활용될 수 있다. 그 다음에 발효. 펄프를 벗기고 난 뒤에도 깨끗하게 떨어지지 않고 파치먼트에 이제 끈적끈적하게 남은 점액질을 건조하기 전에 발효 과정을 통해 제거해야만 건조 과정에서 파치먼트가 손상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발효 탱크 안에 물과 파치먼트를 담가두면 효소에 의해 자연스럽게 파치먼트가 분리 제거된다. 그래서 네, 이렇게 파치먼트 상태에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묻어있는 무실라지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이제 발효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이제 벗겨내는 거죠. 그 다음에 세척. 발효 과정을 통해 점액질을 제거한 후에 파치먼트에 남아있는 찌꺼기를 깨끗한 물로 충분히 세척해 줍니다. 세척을 통해 커피의 쓴맛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찌꺼기로 인한 부패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냄새나 미생물 발전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습식법의 특성. 이러한 습식법은 물과 일정한 설비가 확보된 상태에서 가능하다. 건식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맛과 밝고 깨끗한 맛이 뛰어나며 상태가 균일하고 양호한 품질의 생두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습식법은 이제 커피 나무에서 커피 체리를 딴 뒤 이물질과 더 익거나 썩은 체리를 이제 골라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눈으로 보고 이제 하나하나 골라내는 거죠. 다 딴 체리에서. 그 다음에 기계를 이용하여 펄핑 작업을 합니다. 펄핑 작업이라는 것은 지금 이 펄프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펄프를 벗겨내는 작업을. 펄프를 벗겨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자, 펄프를 벗겨내고 난 다음에 이제 파치먼트에 이 파치먼트 상태에 이제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묻어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것을 발효 탱크에 넣고 이제 발효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이제 최대한 없애는 거죠. 과육을 발라내면 파치먼트 표면에 커피 체리 과육과 점액질이 묻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제거하기 위해 발효 탱크에 물을 받고 그 안에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두어 발효를 시켜 말끔하게 점액질을 제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발효 탱크 안에 이제 파치먼트를 넣어놓고 12시간에서 36시간 정도 넣고 발효를 시켜 말끔하게 그 점액질을 제거를 하는 과정이고요. 발효가 끝나면은 이제 물로 깨끗하게 씻어줍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파치먼트에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이 묻어있지 않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세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발효를 하고 펄프를 벗겨내고 펄프를 벗겨내고 발효를 하고 이 물로 씻는 이 과정 안에서 이제 좀 환경적으로 굉장히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습식법은 건식법에 비해 좀 친환경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것은 이제 건조시키는 건데요. 네. 이후 고추를 말리듯이 넓은 마당, 네, 파티오나 통풍이 잘 되는 그물망, 아프리칸 베드에 펼쳐 잘 뒤집어주며 건조를 시켜줍니다. 아프리칸 베드는 건조대를 만들어 그 위에서 네, 커피를 말리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칸 베드는 네, 이제 바닥에다 놓고 하는 게 아니라 위쪽에 이제 건조대를 놓고 사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커피 체리가 네, 좀 친환경적이고요. 네, 그 다음에 커피의 건조. 커피 체리에서 분리된 파치먼트 상태의 생두는 수분 함유율이 60에서 65% 정도인데 수분 함유율을 12%로 낮춤으로써 미생물의 증식을 막고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조 과정을 진행을 합니다. 수분 함유율이 이제 10에서 11%가 정도 낮은 경우 탈곡 시 커피가 깨지기 쉬우며 12%를 초과할 경우 커피 품질 하락과 중량 손실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네, 자, 파티오 건조와 테이블 건조. 네, 요것을 이제 파티오 건조라고 하고요. 이 과정을 테이블 건조라고 합니다. 파티오 건조 방법.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타일로 된 건조장에 파치먼트나 커피 체리를 펼쳐 놓은 후 뒤집어주며 골고루 건조시키는 방법이다. 특성은 이제 파치먼트 건조는 7에서 15일, 커피 체리 건조는 12에서 21일. 네. 그리고 테이블 건조. 대나무 등의 나무나 철사로 된 틀에 그물망에 파치먼트를 펼쳐서 건조하는 방법으로 파치먼트 건조에 주로 사용되는 방법이다. 파치먼트 건조는 5에서 10일 정도 소요됨. 건조대 사용 시 건조 시간이 단축되고 흙을 통한 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반면 많은 노동력을 이제 필요로 합니다. 네, 습식법 사용 지역. 습식법은 콜롬비아, 케냐, 탄자니아, 코스타리카 등 대부분의 아라비카 커피 생산국에서 사용되며 인도네시아에서 로부스타를 가공할 때 네, 사용되기도 합니다. 이제 건식법과 습식법을 이제 좀 비교해 놓은 표가 있는데요. 네, 명칭은 건식법, 자연건조법. 과정으로는 이물질 제거, 분리, 건조 이렇게 세 과정을 거칩니다. 네, 이물질 제거라는 것은 커피 체리를 수확하면서 이제 뭐 나뭇가지나 돌 이런 것들 이물질 제거를 해주고요. 그 다음에 분리라는 것은 이제 커피 체리를 물에 던져서 물에 뜨는 거와 가라앉는 거, 가벼운 체리와 무거운 체리 이렇게 분리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건조, 커피 체리 상태로 건조를 하는 거죠. 장점은 이제 생산 단가가 싸고 친환경적입니다. 네, 펄프와 펄핑, 그 다음에 무실라지, 그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이제 벗겨내지 물로 씻어내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적이죠. 단점은 품질이 낮고 균일하지 않음. 맛의 특성은 단맛과 쓴맛 특성이 잘 나타나며 바디가 강하고 이제 복합적인 맛입니다. 맛의 특성은 이제 단맛이 나는 것은 이제 그 과육, 펄프가 이제 커피 생도 안으로 이렇게 스며들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이제 단맛이 나타나는 거고요. 콩의 표면은 이제 깨끗하지 않음. 적용에는 아라비카 일부, 대부분의 로부스타. 나라는 이제 브라질, 에티오피아, 인도네시아 대부분의 로부스타 생산국에서 네, 건식법을 사용을 합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내추럴 프로세싱, 자연 건조법, 네, 커피 체리 상태 그대로 건조를 하기 때문에 네, 자연 건조법, 네, 내추럴,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습식법, 네, 웹 프로세싱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정은 이제 분리, 네, 과육 제거, 발효, 세척, 건조, 선별, 보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똑같이 커피 체리 분리하고요. 과육, 펄프를 제거를 하죠. 펄프를 제거하고 난 다음에 네, 파치먼트에 달라붙어 있는 끈적끈적한 점액질을 이제 발효 탱크에 넣고 12시간에서 36시간 네, 넣어두면서 네, 점액질을 제거를 하고 그 다음에 세척을 합니다. 그 상태로 이제 건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선별 보관은 이제 그 뒤에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점은 이제 웹 프로세싱은 장점, 품질이 높고 균일합니다. 그 다음에 단점은 물을 많이 사용함으로 환경을 네, 오염시키고요. 맛의 특성은 신맛 특성이 잘 나타나며 향이 좋고 맛이 깔끔하며 섬세합니다. 그리고 콩의 표면은 이제 비교적 깨끗함, 적용은 대부분의 아라비카, 나라는 대부분 아라비카 생산국에서 네, 웹 프로세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오늘 챕터 4는 조금 내용이 길기 때문에 네, 오늘 챕터 4-1은 네, 여기서 마무리 짓고 다음 시간에 4-2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 듣느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